오늘 음성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원래 좀 늦었어요. 매주 수요일 3시 반에 찾아뵙고 있는데, 어, 어제 조금 제가 방송을 연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고객 상담, 또 그런 것들이 좀 늦어져서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오후 4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린 종목이 올릭스였어요. 장중에 올릭스가 이제 공시가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올릭스가 제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11월 19일 날 여기 보시면 올릭스 유무상증자 결정,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 11월 19일이었죠. 그때가 79,900원 종가였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보이시나요? 거의 50%가 상승을 했어요. 50%. 차트 보이시죠? 올릭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답이 있다고 좀 많이 방송을 예의주시해서 들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올릭스가 오늘 또 15% 정도 올라서 109,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릭스의 시총은 7,200억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올릭스가 상장 이래 신고가를 오늘 뚫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릭스를 사실 2018년도 상장하면서부터 지켜본 기업이에요. 올릭스가 그때 공모가가 36,000원 정도였고요. 상장하면서 주가가 이제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올릭스가 상장이 2018년 7월 18일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올릭스를 거의 요때 한 2018년 10월 정도에 보면서 한 평단이 거의 5만원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사기 시작했죠. 물론 사고 나서 이게 거의 이제 8만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이 거의 한 30% 정도 났다가 이 시간 동안 지금 주봉 차트인데요. 엄청나게 고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의 2020년 3월 9일 날 좀 일봉으로 좀 볼게요. 2020년 3월 9일 날에는 올릭스가 거의 19,000원, 2만원 언더까지 가요. 거의 최악일 때는 마이너스 60%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우여곡절 변동성이 엄청 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지금 이렇게 급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올릭스를 2018년도부터 이 종목을 발견하고 나서 RNA 간섭 기술을 가진 이 기업은 저는 엄청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제가 합성의약품이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 치료제가 있는데 핵산 치료제가 이 DNA와 RNA를 이용한 치료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넥스트 라운드는 무조건 핵산 치료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 RNA 간섭 기술을 가진 아시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 올릭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제가 올릭스를 발견하고 나서
한 30% 정도 수익권을 줬다가 그때부터 다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합니다. 최악일 땐 마이너스 60%까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좋다고 추천드린 고객분들이 엄청나게 저를 닥달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원금이 돼서 나가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버텨보시죠 했는데 이제 원금이 됐다 빠지고 원금이 됐다 또 빠지고 원금이 됐다 또 빠지고 하니까 못 버티고 이제 가세요. 제가 오늘 이 올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주식 투자할 때 올릭스를 뭐 앞으로 투자해서 돈을 버세요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또 투자에 있어서 고수라는 거는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온다, 내려온다를 맞추는 게 고수가 아니라 이 인내하는 시간, 버티는 시간, 그 결과를 통해서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고수거든요. 그러면 이 힘겨운 시간 동안 수많은 두려움과 여기서 2만 원이 깨질 때 만 원이 가면 어떡해? 상폐가 되면 어떡해? 기업이 망하면 어떡해? 엄청난 두려움의 구간들이 오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공부를 그때 더 깊게 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뭐 위험 등급을 나누죠.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근데 왜 정말 하이 리스크 상품을 하면서 하이 리턴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그거는 하이 리스크를 가진 금융상품을 볼 때 충분히 경험이 있고 또 검토가 되고 했을 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품에 존재하는 리스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게 나는 이 정도의 리스크는 커버할 수 있고 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걸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업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더 깊이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이 공부를 했는데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이 기업은 정말 전망이 괜찮은 기업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빠졌잖아요. 싸면 더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네, 이 시간이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2년. 지금 고객들이 거의 100% 이상 다 수익이 나 있어요. 네, 100% 정도. 정말 큰 수익을 나 있는 분은 150%. 그분은 금액 사이즈도 처음 투자했을 금액보다 더 커졌어요. 왜 그러느냐? 그분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저보다도 올릭스를 더 그 이상으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셨어요. 물론 제가 기업 탐방을 갔다 오고 또 이런 것들을 올릭스 업데이트 내용을 다 알려주고 하긴 했지만 그분은 진짜 열심히 올릭스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빠졌을 때 더 사셨어요. 더. 그리고 저는 올릭스를 최소 5년 정도 본다라고 올릭스를 처음 투자할 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중간에 저를 괴롭게 한 분들이 많았죠. 왜 여기에 몰빵을 했느냐?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이거 들고 있어서 못 먹고 뭐 하는 거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올릭스를 100% 투자했었던 게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되었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몰빵 투자라고 하죠. 분산을 하지 않고 그게 결국은 큰 수익을 가장 줘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이 몰빵 투자를 하면 중간 과정이 엄청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이 갈 때 이게 안 가면 그 괴로움의 시간을 버티고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내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인내하는 과정을 버티는 게 결국은 투자의 고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가가 지금부터 올라옵니다. 내려갑니다. 이걸 맞추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인내하고 그 고통을 견디고 또 그 사이에서 버틸 수 없을 때 더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는 거. 그렇게 하면 깊이 있게 진짜 공부를 하면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살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1분 1초 단위로 호가가 움직이는 게 주식이에요. 그 주식을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제가 여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은 허상이요.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허상일 뿐이에요. 허상. 근데 주식시장이 저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두렵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호가가 계속 움직이는 걸 우리 눈앞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호가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이 허상이 아닌 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 책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왕자가 그런 표현을 하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는 호가의 흔들림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업의 가치,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주식은 솔직하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올릭스가 내일 당장 또 이렇게 잘 가다가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주식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주식의 본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만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하늘의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잠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사실 기독교인데 성경 말씀 여호수아 쪽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약속의 땅을 주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한테 행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할례. 그 할례가 뭐냐면 그 남자분들 그 포경 수술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가면 승리를 하는 그 정복을 하는 그 앞둔 상황에서 그 고통을 줘서 할례를 행하게 되면 군인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거,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오기를. 그리고 그 승리에 정복하는 그 결과에는 그 직전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그만큼 기다리는 고통의 대가,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올릭스가 이런 2년 동안의 고통의 여정이 없었더라면 이런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이 2년이란 시간을 버틴 사람만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버틴 사람만이 지금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고통 구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해요. 그럼 사람이 지쳐요. 아, 얘는 아닌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산봉우리 조금씩 만들어줬을 때 팔고 나와야겠구나. 이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 못 버티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임계치인데 그 임계치를 지나고 나서 주가는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통해서 올릭스를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원금 구간에서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기다리고 지쳐서. 근데 이걸 버티신 분들은 지금 이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래서 투자의 결과가 지금 100% 이상이 돼 있는데 결국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다림, 인내. 네. 첫 번째는 제가 이 때가 있다라는 거, 기다림, 인내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이 없이 어떤 대가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좋은 어떤 결과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없이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 이 겪은 고통만큼의 결과가 와요. 고통이 없었다면 이 좋은 결과가 오지 못해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어제 제가 100% 정도 수익이 났길래 고객분들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100% 정도 수익 난 구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 어제 판 고객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제 팔고 나서 15%가 오늘 또 올랐죠. 이제 어제 괜히 팔았다고 또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배울 자세 뭐냐? 이미 100% 가까이를 먹었죠. 100% 가까이를 절반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팔아서 오늘 15% 못 먹은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욕심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제 절반을 팔아서 오늘 15% 절반을 못 먹어서 아까워가 아니라 남은 절반이 15% 또 올라줘서 감사하네. 어제 100% 먹어서 감사하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증권회사에서 이제 내년 1월 9일이면 만 15년을 근무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근데 자기 욕망의 끝을 끝없이 내비치는 분들, 그리고 중간에 먹었으면 됐는데 그거를 자기가 팔고 나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하고 또는 남 탓을 하는 분들은 결국 그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처음 그분을 겪으면 이분이 돈을 벌겠다, 안 벌겠다가 그분의 기질에서 나와요. 돈을 벌 수 있는 기질인가 아닌가가 제 눈에 보여요. 그리고 투자의 고수의 영역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결국은 기질에서 결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기질은 우선은 베팅력이 있어야 돼요. 강심장. 내가 아무리 뭐 주식이 50% 반토막 나도 배짱 두둑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몰빵 투자를 하는 영역의 사람과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의 영역이 나뉘거든요. 몰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돈을 벌거든요. 근데 반대적으로는 또 이 몰빵 투자를 했을 때
역으로 가면은 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을 놓고 버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몰빵 투자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몰빵 투자를 하면 다른 주식이 날아가는 그 중간 과정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어요. 이걸 버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이런 몰빵 투자를 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내 주식이 몰빵 투자를 해놓고 다른 주식이 날아가도 나는 끔찍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강단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인가? 배짱이. 그러면 그 사람은 몰빵 투자가 맞는 거예요. 하지만 몰빵 투자를 통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수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분산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빵 투자가 정답이다. 아니면 분산 투자가 정답이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 관점도 남을 무조건, 돈 번 사람을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A라는 사람의 기질과 B라는 사람의 기질이 다르거든요. 제가 제 주변에 어떤 지인이 2년 전에 8천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4억 5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인은 저랑 투자 방법이 완전 틀려요. 하루에 단타를 수십 번을 해요. 그리고 목돈을 한 번에 움직여요. 그리고 하루에 몇 천만 원이 움직여도 꿈쩍도 안 해요. 하루에 평가손이 5천만 원이 나도 꿈쩍도 안 해요. 변동성이 엄청 큰 거죠. 플렉서블한 게. 이런 큰 플렉서블 변동성을 가지고 8천만 원을 4억 5천을 만든 거예요. 그럼 본인이 이런 큰 변동성, 진폭의 크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진폭의 크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다 파악이 되면 변동성의 크기를 작게 가져가는 분산 투자와 또 뭐 사고 팔고에서 이 평가액의 변화가 변동성이 크지 않는 전략을 하는 거죠. 자기의 기질 파악을 그러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시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몰빵 투자, 분산 투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 제가 이렇게 올릭스를 사놓고 올릭스의 기업 가치는 뭐 1조가 될 거야, 2조가 될 거야, 이렇게 버티는 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버티는 거. 근데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따라 붙을 건지 팔지 순간적인 감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맞는 사람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맞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 또한 자기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 가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올릭스 요 구간에서 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할 때 고객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었고 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다시 이제 올라오면 무조건 파세요. 근데 그 가격대에 올라와서 팔았으면 7만원 구간이죠. 요 3만원 구간을 못 먹는 거죠. 3만원의 차이를. 근데 그 3만원이 단숨이 11월 19일 거의 일주일 만에 올라왔어요. 50%가. 네. 그래서 어떤 승리가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그 목전 앞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를 인식하셔야 되고,
본인이 나는 이런 몰빵 투자나 그런 고통 겪고 싶지 않아 하면 본인만의 다른 방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식의 고수는 단순히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를 맞추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이런 인내, 버팀, 또 그 안에서 기업의 공부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 버틸 수 있는 능력, 눈에 보이는 호가, 허상이 아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해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것 또한 이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 누적되고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네, 오늘 올릭스에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올릭스라는 2년의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투자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해 놓고 힘들면 우선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 나 1년 정기예금 넣었다. 잊어버리세요.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이 아니라면, 진짜 공부를 했는데 괜찮은 기업이라면 1년이 지났는데도 힘들어요? 2년 정기예금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호가, 이건 눈에 보이는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보는 눈이 생기려면 그냥 그런 눈이 생기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욕심이, 내 욕망이 결국은 나를 또 망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잘 마음에 담고 단순히 주식은 약간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하고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단순히 오를 주식, 내릴 주식을 분석해내는 게 투자의 고수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의 고수가 어떤 건지를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